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시된 논제를 분석해서 논술문을 작성하기 전에 개요 작성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로 교육학 임용 논술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논술문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논술문을 쓰는 법칙, 루브릭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지난 시간에는 논제를 분석해서 개요 작성하기를 알아보았고, 논제를 파악했다면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될지 개요 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뼈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논술문을 작성해 가면 되겠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이 제시되어도 자신 있게 논술문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제시문이 제시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가 초연결, 초지능, 가속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땡땡 중학교에서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 내용이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모형,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생님들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술문을 작성해 봐라라는 제시문이죠. 자, 홍 선생님은 교과 지식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시사점을 두고 있고, 오땡땡 선생님은 표면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 방식, 삶과 연계되는 통합 수업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허땡땡 선생님은 학생 중심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도구도 변해야 되고 그 도구로서 거꾸로 수업을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를 했고 SNS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교사들도 변해야 되는데 교사의 전문성이 곧 학생들의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시 경쟁의 어떤 수업보다는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학생 중심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해 보라는 제시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학 교사 임용 논술이든 1500자 내외의 논술문 작성이든 이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면 되겠죠. 자,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죠. 현 상황의 문제는 이러이러하니 나는 이러이러한 본론의 내용을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기를 해주면 서론은 마무리가 되겠죠.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가 서론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가 되겠고 본론에서는 자기의 중심 주장을 논증을 통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 본론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먼저 본론에서는 시작이 되고, 본론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주장을 중심 문장을 두 갈식으로 제시를 하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논증을 하면 본론은 마무리가 되겠죠. 아울러서 본론의 하단부의 맨 마지막에서는 본론 여러분들이 제시한 네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소결론을 맺어주면 좋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소결론을 주장하냐면 주제와 관련해서 뭐뭐해서 뭐뭐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주장했던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주장을 또 다른 함축적인 말로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서론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의 답이 이 요약에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교사의 다짐과 전망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육학 임용논술 또는 1500자 논술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내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제시된 논제를 분석해서 논술문을 아주 쉽게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연결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한 학생중심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시된 논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이 시작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필요성 제기가 되면 되겠죠. 자, 단도직입 문장은 어떠한 문장이냐? 본론 논제와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이미 학자들이 주장한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문장을 시작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으로 단도직입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어떤 문장으로 시작이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논술문을 한 10개 정도만 써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요소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장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쉽게 아마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다음은 문제 제기가 제시돼야 되는데, 문제 제기는 논제에서 출제자의 의도, 논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학생중심 수업 활성화를 방안을 논해야 되는데 논하기 전에 지금의 학교 현장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 문제 제기는 논제 제시된 인용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자, 입시 경쟁 교육과 단편적 지식만을 암기하는 지금의 수업 방식은 다원화되어가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사회에서 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필요성 제시가 되면 되겠죠. 본론에서 내가 어떠한 주장으로 본론을 펼쳐 나갈지를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예지력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뭐뭐에 대해서 논술하겠다, 뭐뭐에 대해서 논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이러한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으로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서론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가 들어가면 서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개념 정의가 들어가면 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자기 주장을 두 갈씩 문장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자기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와 같이 논증을 하면 본론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개념 정의를 선생님은 이 논제를 분석할 때 경쟁력 있는 학생이란 어떠한 학생인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해서 이 개념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생이란 미래 사회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여기에서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하고 있는 지식을 문장으로 표현해 내면 됩니다. 물론 사전적인 정확한 어떤 개념 정의를 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해줘도 굉장히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정보 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을 지닌 학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가지 교과마다의 핵심 역량을 의미하죠.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이 경쟁력을 갖춘 학생이다 라고 여기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경험의 맥락 속에서 삶과 연계되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중심 문장으로 두 갈식으로 제시를 했죠. 두 갈식으로. 자, 여기에서 제1번 사회적 경험의 맥락이라는 말은 여기서 교사가 주장한 홍 교사가 주장한 비고측히 인지발달 이론이 본론에 들어가야 교육학 임용시험에서는 감점이 안 되겠죠. 따라서 본론의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 자기의 주장에서는 비고측히의 이론을 연계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첫 번째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 비고측기는 혼자의 학습 경험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업적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되고 동료와 협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는 것이다. 친구와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식 탐색을 통해 얻어진 경험이 바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첫 번째 자기의 주장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적 경험의 맥락 속에서 삶과 연계되는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게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요소로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 과목의 교과 수업보다는 교과 융합 수업을 위한 중액 교육 과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두 번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역시 제시문에서 제기한 중액 교육 과정, 통합 수업에 대한 내용이 본론에서 제기되어야 교육학 임용에서는 감점이 없겠죠. 따라서 교과 융합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이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와 근거를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액 교육 과정은 한 교과를 중심으로 주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융합하여 가르치는 교육이다. 지금까지는 교사 혼자 자기 수업만을 준비해서 수업을 했다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수업은 중액 교육 과정에 교과 간 통합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 교과가 아닌 여러 교과가 서로 관련 있는 단원을 찾아서 실생활과 연계되는 수업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영어와 체육 교과 통합 수업은 동계올림픽 종목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하거나, 역사와 미술 통합 수업은 조선 후기 시대 민비 시 사건을 주제로 협동학습을 통해서 모둠별로 벽화 그리기를 완성해가는 수업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두 번째 자기의 주장을 두 가지식으로 중심 문장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논증을 통해서 본론을 펼치고 있죠. 주장을 펼치고 있죠. 자, 다음은 셋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세 번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 제시한 학생 중심의 수업, 어떤 교수학습 모형, 거꾸로 수업, 수업 방법과 도구, 이러한 내용을 본론에서 제시를 해 주어야 교육학 유명에서 감점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세 번째,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중심 문장을 두 알식으로 제시를 하고 이유와 근거를 이와 같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 방식의 수업으로는 어떤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수많은 지식을 가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수학습 모형의 수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과 통합 프로젝트 학습, 친구들과 함께 지식을 발견하는 협동학습 모형, 주제를 중심으로 주변 지식을 폭넓게 탐구하는 디베이트 학습, 사전에 온라인으로 핵심 동영상을 보고 와서 본 수업 시간에 모둠별로 심화 학습을 하는 거꾸로 수업 등을 들 수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통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라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문장을 논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장은 교사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업 나눔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시 네 번째 교사가 제시했던 교사 수업의 변화는 학생들의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본론 네 번째에서 이와 같이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교과 모임, 동학년 모임 등 수업에 대한 성찰이 교사 공동체에서 자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수업 문화가 수월성 교육과 같은 입시 경쟁 문화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로 변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능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학생으로 길러낼 수 있다. 시대에 맞는 교육이란 학생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중심 문장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쳤죠. 이 네 개의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본론에 대한 소결론을 맺고 있어요. 시대에 맞는 교육이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통해 친구와 협업하고 협업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일 때 그 의미는 클 것이다 라고 본론의 소결론을 맺음으로써 본론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까요? 자, 결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들어가야 될 항목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본론에서 주장했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내용을 또 다른 함축적인 말로 요약 정리를 하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때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떤 생각, 제언, 전망을 해주면 결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결론을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의 경쟁력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제시를 했죠. 여기서 미래란 단어가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문장에 윤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단도직입 문장으로 내가 본론에서 제기한 주장한 내용과 연관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에 이제 요약이 나오면 되겠죠. 본론에서 주장했던 자기의 4가지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본론에서 제기했던 4가지를 똑같이 제시를 하면 안 되겠죠. 문장을 또 다른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경쟁력 있는 교육은 사회적 경험의 맥락 속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교과 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거꾸로 수업, 디베이트,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학생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성 교육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야 경쟁력을 갖춘 학생으로 기를 수 있고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방법이란 얘기죠. 제시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결론에서 나왔죠. 그래서 본론을 요약하고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전망하면 되겠죠. 전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가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청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제언하고 전망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선생님이 제시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겠죠. 학생 중심의 어떤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암기시기의 어떤 그 교과 지식만을 추구할 게 아니고 학점 언행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AI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과정이 다양화돼야 되겠죠.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청 단위의 융통성 있는 교육 과정 개발과 교사 연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아울러서 학교 단위 교육 과정 재구성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이런 대안 마련이 교사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본론을 요약하고 본론에 요약한 내용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전망을 제시해 주면 결론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초연결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단도직입 문장으로 제시를 하고
어떠한 지금의 문제가 있는지 문제제기를 통해서 나는 본론에서 이렇게 필요성을 제시를 할 거야 라고 제시를 해서 서론에서는 독자들의 환기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본론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자기의 주장을 두 갈씩 중심 문장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논증을 해 나가겠죠. 본론에서는 개념 정의가 맨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기의 주장을 핵심 문장으로 중심 문장으로 두 갈씩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와 같이 논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에서도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결국 본론에서 주장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답이 되겠죠. 세련된 함축적인 말로 요약한 다음에 자기의 전망을 이와 같이 제시를 해주면 논술문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중간 레포트를 중심으로 중간 레포트는 2020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교육학,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을 중심으로 중간 레포트를 제가 작성을 해 보았는데 중간 레포트를 중심으로 교육학 임용 논술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법칙, 루브릭을 통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교육학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되겠죠. 교육학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루브릭을 어떠한 요소를 서론에서는 어떠한 요소, 본론에서는 어떠한 요소, 결론에서는 어떠한 요소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제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논술문을 작성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1500자 내외의 논술 또는 교육학, 교사 임용 논술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는다면 직접 서론, 본론, 결론의 개요 작성을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